윤석열의 내란으로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국회에서는 연일 내란 세력에 대한 국조특위가 열리고 있고 헌재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파면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 보면 한 2번 정도 심리가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의 파면은 아주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나라를 망친 내란 수괴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른 김용현을 비롯한 똥별들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내란 동조 세력도 이번 기회에 모두 싹 지워야 합니다. 지금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의 일당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게 급선무입니다. 사실상 지금 조기 대선이 확정적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 일부 인사들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아직 윤석열의 파면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연일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당 대표 그리고 대권 주자 1위 이재명 대표를 멸시하고 폄훼하는 일들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제치고 자신이 어떻게 해볼 요량인 것 같던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대통령은 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선출하는 자리입니다. 당내 경선에서 1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본선에서 상대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되어야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내에서는 지지 기반도 없고 당원들의 지지 그리고 국민적 지지도 얻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이런 기본적인 룰은 모른 척하면서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가라앉히기 위한 술책을 부리기보다는 윤석열의 파면에 주력해야 되고 국힘 내에도 어떤 내란 동조 세력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는 데 주력을 하는 것이 민주 세력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못된 인간들은 이 기회에 민주당이 망하기를 바라고 이재명이 망하기를 바라면서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군불대기가 시작이 됐으니까 앞으로 더 계속 준동을 하게 될 텐데 참으로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이재명 1극체제 아닙니까? 1극체제. 이재명 1극체제 이따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1극체제가 이재명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1극체제입니까? 이재명이가 잘하는 거니까 당원들이 지지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민주당의 정체성에 가장 맞는 후보이기 때문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못된 몇몇 인사들은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민주당 망하라고 이재명 망하라고 지금 고사를 지내고 있는 겁니다. 사법 리스크니 뭐니 하면서 이재명의 바짓가랑이를 지금 붙들고 있는데 그것은 전략도 아니고 민주 세력이 망하는 길이다. 그야말로 역적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들이 페이스북에 몇 줄 쓰고 또 어느 이상한 교활한 방송에 좀 나와가지고 몇 마디 하면 그걸 기사화하고 증폭시키고 하는 일을 하고 있죠. 언론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지금 민주당 망해라, 이재명 망해라, 난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재명에 대해서 눈꼽만큼 비판만 하면 그것을 확대시킵니다. 그것을 이들이 모를 리가 없죠. 이런 것들이야말로 내란 세력과 한 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든 일은 때가 있습니다. 때가. 지금은 이재명 때리기에 나설 때가 아닙니다. 이재명 때리기에 나서는 자들은 역적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 사람들이 무슨 말만 하면은 그게 이재명 때리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기가 대통령감이라고 이재명만 누르면 내가 대통령 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 지지자들과 자기 지지자들이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들이 그걸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하여튼 이 김동연 지사 특히 김동연 지사가 좀 이상합니다.
자기가 이재명만 꼬꾸라뜨리면, 이재명이 꼬꾸라지면 자기가 대통령이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에 대한 그 52시간 이 시간 근무 상한제 초과하는 기준 적용, 이 문제를 이재명 대표가 며칠 전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가 뭐 실용주의 접근법에는 동원한다, 뭐 이렇게 동의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은 정체성을 분명히 유지해야 된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것은 이 실용주의 접근법에 동의한다면서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다르다? 실용주의가 목표이자 가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용주의 행보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러면서 그게 문제다. 그러면 실용주의가 뭐가 나쁘다는 거죠? 난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게 말을 앞말 틀리고 뒷말 틀리게 막 하고 있어. 오히려 일도 양단으로 뭐든지 무조건 다 지금 정책으로 그대로 몰고 간다고 하면 이재명을 비판해야 되겠죠. 그러지만 국민들 편에 서서 국민들이 불편한 것은 고쳐나가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잘못입니까? 김동연 지사는 보수입니다. 보수. 소속은 민주당이지만 평생 관료고 문재인 정부 때 기재부 장관, 그러니까 경제부총리로 발탁된 사람이죠. 김동연을 누가 진보로 봅니까? 오히려 이재명이가 우클릭을 했으면 반겨야 되는 사람이 김동연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이재명 대표가 먼저 해버리니까 시기 질투가 나는 겁니까? 그런 거죠. 아무래도. 자기는 원래 진보도 아닌데 자기가 보수야. 그런데 진보로 일컬어지는, 사실은 이재명도 실용주의죠. 뭐 진보라고 꼭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용주의자 이재명이 이런 법안들을 자꾸 하겠다. 앞으로 이렇게 바꾸겠다. 하고 약간 우클릭을 하니까 그건 안 되지. 민주당 정체성으로 가야지. 그래놓고 실용주의 접근법에는 동의한다. 이런 앞도 뒤도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안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에둘러서 한 말이지 않습니까? 사법 리스크가 뭡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검찰이 씌운 프레임 아닙니까? 그걸 김동연이가 모릅니까? 그런데 어떻게든 이재명을 꼬꾸라뜨리기 위해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김동연 도지사, 이 사람은 이재명 대표 덕분에 경기도지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무슨 뭐 새로운 물결인가 뭔가 하는 그 이상한 정당 같지도 않은 정당 하나 만들어가지고 대선 출마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단일화 같지도 않은 단일화 해가지고 이 사람을 경기지사에 공천하고 그래서 지금 경기지사 이재명 대표 덕분에 경기도지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하니까 그것을 김동연 쪽으로 표를 몰아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경기도지사까지 됐으면 은혜를 갚을 생각을 해야지. 우클릭이 어쩌니 사법 리스크가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이재명을 흠집을 내고 있다. 거기다가 최상목 탄핵, 이것을 민주당이 만지작거리니까 안정성을 해친다. 이따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정성 해치겠죠. 그러면 안정만 돼야 됩니까? 최상목이는 내란 세력인데 그러면 그놈이 그 내란에 대해서 동조한 놈이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 그리고 국민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사사건건 발목을 잡은다면 탄핵해야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기재부 장관 출신이라고 지금 기재부 장관 최상목이 탄핵될까 봐 덜덜 떨고 있는 게 김동연이 아닙니까? 못 피하잖아. 못 피하. 못 피하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긴 합니다. 여야가 없어. 보수 진보가 없어. 다 자기 편이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혹시 최상목 탄핵당할까 봐 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김동연이가. 지금 그런 겁니다. 내란 세력에는 관대하면서 같은 당 이재명 대표에게는 그렇게 야박하게 굽니까? 그것이 같은 당 소속인가요? 이런 것들을 바로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안 되죠. 김동연이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네 발밑을 봐라. 너의 현재 위치, 너의 인기, 너의 능력 이걸 보란 말이야. 무조건 이재명이를 까기만 하면 본인의 인기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 사람은 또 뭐라 그래요? 대선 2022년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을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난 분들에게 이 대표가 사과해야 된다. 치욕스러워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나요? 이재명 대표가 너 나가. 너 쫓아낼 거야. 이러면서 발로 차서 쫓아냈습니까? 어떤 것이 치욕이었죠? 경선을 통과 못한 것이 본인 잘못이지 어떻게 해서 이재명 대표 잘못입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모든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이재명 대표 사람으로 모두 다 심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김경수가 모시던 그분이 집권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민주당이 품을 넓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너무 품을 넓혀서 문제 아니에요. 지금 품을 너무 넓혀 민주당이 지금 나중에 이러다가 요즘 김한길, 한덕수 이런 애들을 영입해야 된다는 소리를 하고 있고 그런 인사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품을 넓힌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정체성을 가져야지. 그런데 품을 넓혀야 한다. 치욕스러워하면서 당을 떠난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된다. 그것이 자당 대표한테 할 말입니까? 지금 본인은 이제 복당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죠. 복당이야 되겠죠. 또 복당 안 시켜줄까봐 미리 호들갑을 뜬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당은 됩니다. 지금 징역 살고 온 거 좀 억울하긴 하겠죠. 그런데 드루킹 사건 댓글 조작 이걸로 해서 징역 살고 온 거 아닙니까? 그때 문재인 후보가 떨어질 상황이었습니까? 떨어질 상황 아니었잖아요. 댓글 조작 안 해도 당선됩니다. 그런데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반성해야지 반성. 그렇잖아요. 물론 윤석열 검찰이 조작했겠죠.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댓글 조작으로 징역을 가면서 민주당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징역 갔다 왔는데 사면 복권 됐습니다.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를 사면만 한 것이 아니라 복권까지 시켜줬어. 물론 민주당 내 자중질환을 노린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이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친구가 지금 이자가 극우로 바뀌긴 했지만 누가 시켰는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검찰총장을 그것도 나중에 다 밝혀야 됩니다. 하여튼 김경수의 사면 복권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이 지가 조작해서 잡아넣었다 칩시다. 그래놓고 윤석열이가 사면 복권을 했어.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나와서 이 사람이 이재명을 때린다? 그러니까 더 이상하잖아. 안 그래요? 나는 이상하게 보이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이상하게 안 보입니까? 그렇게 딱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상해. 윤석열이가 반대편이 아니었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지 딴 데서 어디서 왔습니까 그 사람이? 하여튼 이상하긴 합니다. 하여튼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수록 좀 자중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에 의해서 사면 복권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자중하시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인이라는 게 큰 꿈을 갖고 도전하는 것은 숙명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정치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패가망신합니다. 이건 집안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패가망신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경수는 아직 나이도 젊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때리게 해가지고 본인한테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어른으로서 내가 이야기해 주는 거야. 지금 이재명을 때리고 이재명한테 반기를 들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나중에 김경수를 누가 지지하겠어? 그러면 김경수 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출마만 해야지. 이준석이처럼. 응? 차차기라도 노리려면 정신 차리란 말이야. 지금은 이재명을 때릴 때가 아니야. 요즘 김경수 하는 짓거리를 보면 좀 싹수가 노래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 돼. 지지도가 몇 프로 나와? 지금 몇 프로 나오냐고 본인 지지가. 그런 것부터 좀 살펴보라니까. 그런 것들을 성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찰해야 돼. 자신을 돌아봐. 성찰해봐. 나는 누구인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어디인가? 이런 걸 좀 잘 해보란 말이야. 자기 성찰도 안 된 자들이 무슨 지도자가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비서라고 하니까 내가 험한 말은 안 하겠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짓거리를 보면 내란 세력과 다를 바가 없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정신을 좀 차리시라.
난 깜냥이 어디쯤인지, 내 깜냥이 어느 정도인지 성찰 좀 하라고. 성찰. 이 사람아. 내가 뭐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좀 민망하긴 합니다. 왜냐? 뭐 나중에 보니까 뭐 유튜브 보니까 뭐 같은 당의 그 김동연이나 김경수를 너무 막 이렇게 폄훼한 거 아니냐, 깐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는 내가 볼 때는 내란 세력과 같다. 그래서 지금 평가, 이 시점에서 딱 평가하면 역적이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또 하나 있어, 또 하나. 김부겸이. 김부겸. 문재인 정부 마지막 총리죠. 김부겸. 이야, 이 사람도 민주당의 전통과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전통도 잃었고 정체성도 잃었습니까? 그러면 250만 당원은 뭐죠? 김부겸 씨한테 물어볼게요. 그럼 250만 당원은 뭡니까? 정체성이 무너져버리는 정당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민주당이? 이 양반은 또 한덕수 탄핵에 대해서도 뭐라 그랬더라? 민주당의 불안한 강경 행보가 지지율을 떨어뜨렸다. 있다 이 말을 하던데, 그러면 한덕수를 놔뒀으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올라갑니까? 지금도 50%에 육박하는데? 그렇잖아요. 더 올라가야 됩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그리고 이재명의 지지율이 46, 7%가 나오는데, 그 불공정하다는 공정에서 조사한 것도 46점 몇 프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민주당의 강경한 행보, 불안한 강경 행보가 지지율을 떨어뜨렸다고요? 어디서 여론 조작한 것만 보고 삽니까, 당신은?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보란 말이요. 이 양반아. 민주당의 지지도가 언제 떨어졌어? 떨어지길 바라는 거겠지.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민주당스러움으로 돌아가야 된다. 김대중 시절이 언제입니까? 김대중이야말로 일극체제 아닙니까? 아닙니까? 김대중한테 누가 대든 적이 있어요? 지금 이재명을 개 물듯이 물고 뜯으면서도 일극체제란 말이 나옵니까? 내가 김대중 대통령을 폄훼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은 강력한 1인 체제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럼 이재명이가 지금 김대중보다 더 강력합니까? 이재명한테는 김대중 대통령한테는 반발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한 자들이 이제 와서 이재명을 물어뜯고 사법 리스크가 어쩌니 저쩌니 하는 소리를 하는 게 맞는 겁니까? 민주당스러움으로 되돌아가야죠. 민주당스러움입니다. 지금 현재 매우 안정적으로 국정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물론 국정이야 저 못된 새끼들이 하고 있지만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당을.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지금 국무총리까지 지낸 당내 원로가 내란 세력과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고 검찰과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할 말은 아니다.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차근차근 일을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탄핵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덕수 탄핵이 왜 잘못됐죠? 본인이 국무총리 했으니까 국무총리는 다 잘하는 겁니까? 못한 놈은 탄핵해야죠. 최상목이도 안 되면 최상모가지를 삐틀어야죠. 윤석열, 내란 세력 윤석열과 한 몸이잖아. 그런데도 그 밑에 놈이 이주호니까 지금 함부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상목이가 잘해서 놔두고 있습니까? 그 다음 놈이 더 더러운 놈이니까 뭐 할 수 없이 못하는 것이지. 그건 사실 아니에요. 못한 놈을 탄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당스러움입니다. 김부겸 총리에게 말합니다. 제발 조용 좀 계시라. 어차피 아무것도 못할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본인 입으로 정계 은퇴했습니다. 현실 정치에서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저기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틈새 비집기가 돼서는 안 된다. 이재명이 꼬꾸라뜨리고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꿍꿍이를 부리지는 말아라. 이런 엄중한 시기에는 제발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당내 언론이 뭐니 하면서 지금 당내 언론이라는 인간들도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뭐 개헌이 먼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란 세력 진압도 안 됐어, 이 양반들아. 내란 세력이 진압도 안 됐는데 무슨 개헌이라는 개소리를 합니까? 아이고, 인간들이 정신 좀 차려라. 아무리 윤석열이가 이뻐도 그렇지. 윤석열이가 그렇게 이쁩니까? 그럼 그 당으로 가란 말이야.
자기 지지하는 몇 명 데리고 그 쪼무레기 몇 명 데리고 국민의힘으로 가. 못 온다고 여기 앉아서 이재명이를 때려 죽이려고 하고 있냔 말이야. 어? 안 그래도 검찰한테 당하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한테는 말 한마디 이쁜 것도 못하면서 이재명 무조건 이재명 욕만 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까 지금? 나는 이 시점에서 맞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재명이 꼬봉이 아니에요. 난 이재명 꼬봉 아니야. 민주당에서 돈도 받지도 않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보니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김부겸 씨. 그럴 때가 아니다. 입을 좀 닫으시라. 나는 그 말을 드립니다. 이 사람 지금 이렇게 이재명 흔들고 그러는 것은 윤석열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란군이죠. 이재명 대표를 흔드는 것은 나는 반란군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야, 내가 당내 원로고 내가 지도자급이고 내가 경남지사고 지사를 지냈고 내가 지금 경기지사야. 그러니까 나 매우 높아. 그러니까 나 한마디 할 수 있어. 다 이재명이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지금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웃기지 마세요.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러면서 사람 죽이는 거.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겁니다. 아시겠죠? 정신들 차리시라고. 양반들아. 어? 구름 위에 떠서 살지 마. 지금은 현실은 냉철하게 보란 말이야. 그리고 자기 성찰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